나는 오랫동안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1년 더 살았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혼자입니다. 그냥 작은 서점과 책 한 권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존재했다. 예수님, 저는 박윤정입니다. 7살이면 서울은 조용할 거예요. 골목에는 윤정의 서재라는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문을 엽니다.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30분이면 서점 문을 엽니다. 주요 고객은 그들은 동네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책장을 정리하고 매일 새로운 책을 읽습니다. 책이 도착하면 진열하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서점은 항상 가벼운 분위기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향과 클래식 음악. 그냥 습관처럼 흘러가죠. 인생은 계속되고 어느 날은 다른 날과 똑같아진다. 가을비가 내리는 색다른 오후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을 때 손님이 떠났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에 갑자기 빗소리가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떨어지는 빗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 비가 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우산을 가지고 서점에 갔다. 나는 작은 서점 앞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나는 그것을 보고 놀랐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비는 더 많이 내렸습니다.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바람 때문에 문이 부러졌어요. 우산이 뒤집히자 나는 당황했다. 나는 빗 속에 있어요. 괜찮으세요? 낯선 사람이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보니 그곳은 서점이었다. 한 노인이 가구점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손을 흔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저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신호를 보냈고 그것이 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목공소에 들어가 보니 작업장이 젖어 있었습니다. 수건,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따뜻한 말과 은은한 나무향. 왠지 내 공간은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승호이다. 70살내를 소개합니다. 그는 은퇴했으며 철물점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취미로 목공을 공부한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구점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마치 서점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가 한 말에 약간 놀랐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물론 바로 옆에 가구 매장을 오픈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승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씨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 주제는 책에 기록될 겁니다. 나는 갑자기 서점의 오래된 책장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시점에서 나는 오래된 책장을 꺼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걱정이 됐어요. 수리센터로 가져가야겠어요. 그러자 승호의 눈이 밝아졌다. 나는 내가 볼 것이라고 선언했다. 게다가 필요하시다면 새로운 책장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새로 만난 사람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만난 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승호야. 저는 종종 서점에 가서 중고책을 보곤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장만 고치기로 했지만 책장의 상태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너무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매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책장을 고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우선 이 책의 가격은 오래된 편이지만 나무는 참 매력적이죠. 조금만 조심하면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는 당신의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삐걱거리던 책장이 무너졌습니다. 서투르지만 안정적이고 튼튼해졌습니다. 내가 장식한 작은 휴식 공간. 그의 부드러운 손길로 아늑한 독서 코너가 탄생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관계였지만 점차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에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목공소에서 만든 작은 테이블이나 책장, 연필 케이스 등 작은 선물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끔은 그가 직접 만든 커피를 가져오기도 한다. 와서 앉아서 함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제 서점에서 나를 봤어?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멋진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승호와 소통을 시작했다. 그는 가게에 있고 저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때는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비어있는. 정말 좋아요. 정말 멋지죠. 매일 밤 거울 앞에는 이웃 한 명뿐.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더 그리워진다. 당신이 만들어주시는 커피 맛이 그리워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나이 많은 고객들도 이러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승호를 아시나요? 요즘은 연못 공장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곤 합니다. 당신은 그 노인과 가까운 것 같네요.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저는 67세에 그걸 해냈어요. 부끄럽게도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동안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은 우연히 승호를 만났어요. 내가 그를 발견했어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젊은 여성과 함께 갔어요. 그 여자는 승호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팠어요. 뭐? 다시 다치게 될지 궁금했어요. 나는 화가 나서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곳을 떠나 혼자 집으로 운전했다. 먹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왔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는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또는 그 후로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승호한테서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해. 우리는 서점의 영업시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팠기 때문에 전화를 쓰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내 생각이 복잡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주일 정도. 승호가 방문했을 때 전화한 지 꽤 됐지? 멈추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혼자 나갔다.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동안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도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해 밤새도록 뒤척였다. 일상적인 고객은 왜 이날 그런 일을 했는지 물으셨죠.
당신은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는 피곤하다고 하며 그저 미소만 지었다. 과연 내 마음도 그렇다. 나, 승호, 영. 저는 그 여자를 본 이후로 쭉 그 생각을 해왔어요. 나는 한 장면을 기억한다. 그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 그는 나를 신경 쓰는지 궁금해. 어느 날, 내 머릿속에 한 가지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승호는 아직 아침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씨앗이 오고 있습니다. 소리는 계속된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나는 그를 마주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윤정 씨,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나를 피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승호의 목소리에 당황함과 걱정이 섞여들었다. 저는 그냥 바쁘거든요. 나는 그에게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오늘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후에도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공유하고 싶었고 그 말을 한 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승호를 생각해요. 그날 오후는 매우 무거웠고 나는 노력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서점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승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운명은 그런 거야. 집에 가는 길에 시장에 가는 게 이상하네요. 골목에서 우연히 승호를 만났어요. 그는 나를 재빨리 찾아냈다. 윤정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러니? 피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마지막 아기가 입을 벌렸습니다. 너가 여자와 있는 걸 봤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했어요? 잠시 승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소리를 냈다. 내가 부숴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그때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이에요. 그녀는 서울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다. 당신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내가 부끄러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승호는 매우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 혼란은 씨앗을 통해 확실히 알아차려졌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세요. 윤정 선생님, 저는 그 문제에 관해 선생님과 논의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만큼 게으르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나를 감동시켰다. 저는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이 고백은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 서서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 나는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함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시 시작이네요. 오해가 풀린 뒤 승호와 나는 이전보다 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서점은 매일 아침 문을 엽니다. 그는 매번 커피를 2잔씩 마신다. 나는 그것을 안으로 가져와서 밤에 닫아두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발로 밟고 집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승호는 목공소에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작은 책장. 그것은 내 선물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책장에는 윤정이 교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서점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매일 집에 책 한 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을 읽을 때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울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런 사람이 내 일상생활을 돌봐준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무서워졌습니다. 느끼는 게 정말 사랑일까? 이 시대의 사랑.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내 딸이 갑자기 나는 서점에 왔다. 시씨가 그곳으로 커피를 운반하는데 사용한 차였습니다. 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제 어머니에 대해 묻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나는 걸어가면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말하기 전에 앉았다. 소문이 퍼지다. 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승호와 연목회의에 관해 논의했다. 저는 서점의 책장을 수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만나게 했다고 하지만 내 딸은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아빠는 그 나이에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을까? 언제 죽나요? 당신 딸의 관점에서 가슴이 긴장됩니다. 제 감정에 대한 책임을 져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주길 원했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연락하여 이 문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아들이 저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와서 그것에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저 좋은 이웃일 뿐이에요. 이 나이대의 남자를 집에서 찾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어떤 의견을 가질까? 제 아이가 어떻게 반대할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나보다 내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의견에 더 집중하세요. 마치 어느 날 밤 혼자 앉아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아이들이 옳은지 궁금하네요. 내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행동이 이기적인가요? 그 다음 날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나는 승호에게 정말 솔직했다. 제 자녀들이 그것에 매우 반대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승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나를 보자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해하고 웃지만 당신의 행복, 윤정 씨.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그날 목공소로 돌아갔다. 승호는 서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아니요. 목공 작업장의 불빛은 아직 켜져 있어요.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저는 항상 그의 집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과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퉁이 방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서점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매일 내 마음은 달라요. 아침에 커피 마실 때 승호. 나는 내가 먹었던 맛을 기억한다. 내가 책장을 정리하는 동안도 그의 손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서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음파는 방문객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외국인이에요. 윤정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이 나이였을 때에는 어려웠습니다. 행복은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 말이 가슴에 맴돌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이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문득 그가 승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농사일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과 기쁨은 그날 밤 저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인생을 계속 나아가는 방법. 다음 날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침에 나는 용기를 내어 목공소로 갔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승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 씨.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다. 승호야, 정말 미안해. 저는 제가 너무 수줍은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승호가 웃는 모습을 보고 기쁘다. 그는 부드럽게 팔을 벌렸다.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윤정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 말을 듣자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우 더워요. 나는 그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건 감정이긴 하지만 점차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일상생활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승호는 우리가 함께 책을 읽는 동안 목공일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보냈는데도 그 아이는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그 반대. 나는 불안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딸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온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행복은 어머니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는 것을 좋아한다. 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볼 시간도 필요해요. 완강은 희망에 반대했다. 좀 더 개방적이 되기 위해 관점을 조금 바꾸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잠시 동안 기다리며 관찰하라고 요청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습니다. 열려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갑자기 서점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승호의 아내를 만났다. 그는 내 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윤정님. 제 이름은 정승호입니다. 정미경은 내 여동생이에요. 그녀, 미경. 그는 나에게 다가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그녀는 그녀의 오빠가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동생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고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태조미경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너무 슬퍼요. 승호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거든요. 저 역시 그런 외로움과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경이에요. 윤정을 만난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오랜만이네요. 그날 미경이를 만나면서 나 역시 마음이 든든해졌다. 나는 승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시의 역사 아내를 잃었다. 힘든 상황과 그 사람. 미경 씨를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하여. 시시의 진심 어린 말씀에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미경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방문하여 내 동생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언급했었습니다. 내 조심에도 불구하고 미경 양의 진심은. 나는 점차 마음을 열어 그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딸아이가 서점에 갔어요. 이전과는 반대로. 그것은 정승호의 여동생, 우리 엄마의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당신을 만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같아요. 제 딸이 그렇게 말하자 저는 울었습니다. 맞닥뜨리다. 돌아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의 행복이에요. 게다가 어머니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겠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간다. 제 아들도 전화해서 같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제 결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편안한 느낌입니다. 이 소식을 승호에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밝게 웃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내밀었다. 윤정아, 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너무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만족한 듯했다. 그날 우리는 웃었고 그 이후로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입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마음속으로만 공유할 수 있다.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친밀한 분위기면 되고 파티는 필요 없어요. 간단한 가족 식사. 저는 승호를 아들과 딸로 낳기로 했습니다. 미경이의 조카와 여동생. 우리는 작은 식당에 모였는데 아직도 따뜻한 공기가 존재합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라. 딸이 나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속삭였습니다. 승호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는 나에게 인사하고 악수했다. 그를 만났을 때 내 가슴은 아팠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대했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것을 내게 주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거의 울 뻔했다. 미경 씨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요. 선물. 나는 작은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에는 나이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계속하세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먹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딸이 내 귀에 속삭였다. 처음에 어머니는 제가 속삭이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내 어머니가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압니다. 당신은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승호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녀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정말 유용한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후 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토론합니다. 아직도 낮은 점과 목공점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탈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호. CC 집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점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하게 됐어요. 우리는 저녁에 같이 출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승호의 말이 마음에 들었다. 67세의 나는 웃는다. 다시 시작하는 건 재밌죠. 나는 무서웠지만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혼에 적합해 보입니다. 승호는 보고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연설을 했다.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곳은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는 건 재밌지만 어색하기도 하다. 승호네 집에 도착하니 나를 기다리고 있어. 작은 꽃다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 선생님.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서 놀랐습니다. 작은 촛불을 여기저기에 정기적으로 놓습니다. 테이블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곳은 거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름다운 오래된 것입니다. 흰색 나무로 만든 책장. 전문적으로 조각된 책장. 그 위에는 깨끗한 흰색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접어서 가져왔다. 이런 말. 승호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씨앗이 도착했고 손으로 따왔습니다. 이것이 책의 가격입니다. 그럼 시작해야죠. 저는 모든 순간을 전문적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떤 책은 아직 선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없더라도 미래에는 그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각 개인은 공유할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나는 사랑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인우가 아프다. 승호는 힘겹게. 그는 내 손을 잡고 이제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랑은 오래 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가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의 말을 더욱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울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지냈다. 가끔 그 시간들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죠. 전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함께 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존재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압도당했다. 승호가 저녁을 준비한다. 그는 요리도 아주 잘해요. 와인 한 잔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네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쉬운 대화. 윤정아, 따뜻해. 이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 정식으로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의 제안은 나를 웃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가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저는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승호가 식사를 마쳤습니다. 나는 거실에 있는 음악 플레이어를 켰다. 오래된 보드에서 유명한 작품. 방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계속 손을 흔들었다. 춤추자고.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일어나서 작은 거실로 들어갔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춤은 사실상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걸 좋아해요. 그는 내 귀에 속삭였는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린 후 만났고,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행복해졌어요. 밤에는 책꽂이에 하얀 수건이 놓여 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거기에 있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존중할 것입니다. 같은 나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더욱 가치 있게.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내 마음이에요. 낯선 사람을 통해 방에 들어갔을 때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세요. 어제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민하다가 혼인신고를 신청했어요. 승호네 집에 같이 갔을 때 첫날 밤은 날씨가 따뜻할 때 침대에 누워 잤습니다. 일어나서 거실에서 나가세요. 주방으로 가세요. 승호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요.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분노하며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 매일 아침 날씨가 따뜻해요.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요리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깨닫는다. 나는 깨어난다.
잘 잔다. 승호. 나는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그는 웃었다. 김 씨는 바로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미역국은 제가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이 미역국을 먹을 것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데워드릴게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너무 슬퍼요. 간단한 요리로는 미역국이 있다. 상관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콘이자 쌀이다. 나는 테이블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테이블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침이라 좀 쑥스럽지만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았다. 이제 아침입니다. 승호는 간단한 미역국을 먹습니다. 조금 짜긴 했지만 이 요리는 예전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작은 서점과 가구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같이 점심 먹자. 환영하다. 승호의 시간에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는 하나가 아닌 2개로 시작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느꼈어요. 승호는 설거지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서점 옆에서 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목공소의 벽을 허물어 2개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링크 도어를 설정하려면 2 당사자 모두 여행하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서점 안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면 당신은 와서 책을 선물합니다. 저는 그의 컨셉을 좋아해요. 서점에는 대개 저를 위한 작은 휴게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저는 소비자들이 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앉아서 책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공간이었고, 그날 우리는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나는 목공소에 가서 아침 공기를 즐겼다.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고 상쾌합니다. 승호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천천히 걷고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서점에 가서 문을 열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책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승호는 서점에 간 뒤 목공방에 갔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 거기에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멤버 윤정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의 글은 이야기를 따뜻하게 만든다. 제가 7살이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신나는 새로운 장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은 주목할 만하고 매력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사랑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는 나이가 없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봅니다. 눈을 뜨니 옆에 누군가 있었고 나는 그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지냈다. 시작은 따뜻한 미소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큰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느껴진다. 가을 하늘은 특별한 파란색이다. 책 제목. 나는 창문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여정이 매우 개인적이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2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 기회를 잡을 의향이 있다면 모든 연령대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지금은 서점에 판매 중이에요. 윤정이 새로운 간판을 걸었다. 승호의 작품.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책보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질 것 같아요. 사랑에 나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점에서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찾으세요. 이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윤정이 느낀 첫 번째 위안. 당신이 사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은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윤정 씨에 따르면 용기를 내어 기회를 잡으세요. 우리가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과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이 젊든 나이가 많든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항상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트와일라이트 러브룸이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군대. 완벽한 후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내일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귀하의 참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환영하다. 가져가세요.